파트 2, 챕터 2에 해당하는 실습 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폴리건, 로테이트, 스케일, 미러를 활용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습 과제에서는 폴리건, 로테이트, 스케일, 미러 모두 다 사용이 됩니다. 도면 과제와 별도로 활용법이나 주의사항 등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2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면 3가지를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면입니다. 도면을 작성하기 전에는 도면의 특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도면은 좌측과 우측에 동일한 형태가 있는데 크기만 다릅니다. 좌측은 큰원이 80이고 우측은 큰원이 40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른 치수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반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그려서 나머지 하나는 복사한 후에 스케일 명령으로 축소하거나 반대편을 확대하거나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X라인이나 라인으로 중심을 먼저 그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선으로 그려보죠. 원을 그립니다. 좌측 걸 기준으로 해서 그리겠습니다. 서클 큰 거 80, 작은 거는 40. C 엔터 하시고 40 엔터, 80 엔터 서클로 그립니다. 세로선을 그리겠습니다. 4분점 부분에 40의 반 옵셋으로 만듭니다. 5 엔터, 20 엔터 좌우측으로 하나만 작업을 하시고 남은 부분은 복사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선분을 로테이트의 회전을 이용해서 옵션 카피를 적용하면 현재 상태 두 개의 선분은 유지가 되고 입력한 각도만큼 120도, 240도에서 입력을 하면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R5 로테이트 회전 대상 선택 엔터 하시고 기준점은 중심을 클릭합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각도를 입력하면 회전이 되고요. 옵션 복사 카피 옵션 C를 입력합니다. 옵션을 클릭하시거나 C를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각도값은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값,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 값을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은 플러스, 시계 반대 방향은 죄송합니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값,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 값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두 개의 선분을 복사를 하시려면 120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므로 마이너스 120도를 입력합니다. 빼기 120 반대편 똑같이 엔터로 명령 반복하시고 선택 엔터 기준점은 아까와 동일하게 중심점 클릭 복사 옵션 C를 입력을 하시고 반대쪽 원본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120도를 입력합니다.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작성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사각형은 그리기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먼저 반듯한 세로로 세워져 있는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 후에 해당 각도만큼 30도만큼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로테이트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 REC를 입력을 하고 빈 공간에 시작점을 클릭 골뱅이 가로값 24, 세로값은 60입니다. 무브 대상을 선택하시고 무게중심 센터 2016 버전부터 아마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처럼 폴리라인의 도형의 무게중심을 지정할 수가 있죠. 클릭 회전하겠습니다. 각도는 30도입니다.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죠. 로테이트 R로 엔터 대상 선택하시고 엔터 회전 기준은 중심을 클릭합니다. 중심을 클릭 회전만 하실 거니까 옵션은 필요 없고 마이너스 시계 방향 30
엔터. 이렇게 해서 좌측의 도형이 작성이 끝났고 우측에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CO 엔터. 대상을 선택, 포함 선택으로 해서 우측 거리는 170으로 확인됩니다. 커서를 우측으로 움직인 후에 방향을 지시합니다. 170 엔터. 2배 줄이겠습니다. 스케일 SC 입력하시고 엔터. 크기 조정할 대상 우측의 4번을 모두 다 선택하시고 엔터. 기준점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축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체의 중심을 클릭. 0.5를 입력하셔도 되고 1/2를 입력해도 됩니다. 1/2 혹은 0.5 혹은 뭐 0은 값이 없으므로 0.5만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탄젠트로 선을 이어주겠습니다. 라인 L 엔터 하시고 Shift 마우스 우클릭 접점 근처점 클릭을 해서 반대편 한 번 더 Shift 우클릭 접점 아래쪽은 옵셋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옵셋 6 트림으로 잘라내죠. 반대편도 잘라내고요. 아래쪽은 대칭이므로 미러를 사용하겠습니다. MI 엔터 미러 복사하고자 하는 대상 클릭 엔터합니다. 상하 대칭이므로 대칭 축은 가로축이 됩니다. 가로로 축,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복사가 되겠죠. 축을 2점, 1점, 2점 뭐 중간 요 부분을 찍어도 축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점 클릭. 마지막은 원본을 삭제할 건지를 정하는 옵션입니다. 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값 아니오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엔터. 필요없는 선을 지워서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합니다. 지금과 같은 과정이 도면 하단에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하단에 짤막한 그림으로 그 과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면입니다. 두 번째 도면도 십자선을 그려서 중심을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라인으로 그리죠. 십자선을 먼저 만들고 옵셋 80, 옵셋 100 위치를 먼저 표시하고 각도선도 그리겠습니다. 45도 X라인 XL 엔터 A 엔터 45 엔터. 해당 위치에 원을 그리겠습니다. 좌측 5와 15로 되어 있고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클 C 엔터에서 5 15 원을 작성하시고 다음 중앙 서클 15 40 원을 그립니다. 우측 원은 15 45도 선상에 있는 원과 다각형은 우측에 있는 걸 그려서 회전 복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탄젠트로 선을 이어주죠. 라인 엔터 하시고 Shift 마우스 우클릭 접점 한 번 더 접점 반대편 Shift 마우스 우클릭 접점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하고 아래쪽은 대칭 복사 MI 엔터 하시고 대상 선택 엔터. 상하 대칭이니까 축은 가로 방향이 되겠죠. 이 선상 중에 두 점을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다각형 그리겠습니다. 다각형의 크기는 우측에 7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각형을 생성하는 방법은 변의 길이, 엣지 모서리 옵션과 내접, 외접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치수로 보면 바깥쪽까지 7이므로 여기다 원을 그려봤을 때 반지름 7로 원을 그려봤을 때 다각형이 원 바깥쪽에 있죠. 그러므로 외접으로 그리게 되는 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OL 폴리건을 그리겠습니다.
POL 폴리건. 다각형은 하나 둘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6을 입력하시고 엔터. 중심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은 외접과 내접 뭘로 그릴 건지 옵션을 선택하라 나오죠. 좀 전에 확인한 외접 서컴스크라이브드 C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옵션을 클릭하거나 C를 입력하시고 엔터. 반지름 표시된 값 7을 입력합니다. 무브로 M엔터에서 무게중심을 클릭을 해가지고 위치를 이동합니다. 회전된 부분 45도입니다. 로테이트에 카피 옵션 적용하겠습니다. RO. 우측에 작성된 결과를 모두 다 선택하시고 엔터. 기준점은 큰원의 중심 클릭. 복사 옵션 C를 이용합니다. 복사 적용. 각도는 시계 반대 방향이므로 플러스 값 45도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불필요한 선분을 삭제를 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도면을 작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도면과는 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을 잘 살펴보면 상하 대칭도 해당이 되고 좌우 대칭도 해당이 됩니다. 좌측 상단에 이 전체 크기의 4분의 1 부분, 이 부분만 그려서 좌우 대칭, 그 다음 상하 대칭을 하면은 모든 작업이 쉽게 끝낼 수 있는 도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칭 복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전체를 그려서 부분적으로 옵셋으로 위치를 찾아내 가면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도면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겁니다. 4분의 1만 그려서 대칭 복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선분을 그리죠. 중앙에 십자선이 되겠죠. 이 선분과 이 선분에 해당하는 걸 그려서 옵셋을 이용해서 좌측 상단에 4분의 1을 그리겠습니다. X라인이나 라인으로 중심을 먼저 표시하시고 180의 반 옵셋 90만큼 옵셋 152의 반 150/2 152/2로 그 다음 100의 반 50. 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위쪽 가로선 중심 위쪽으로는 160의 반입니다. 옵셋 80. 하나씩 천천히 처리하겠습니다. 홈 부분부터 100 옵셋 한 데서 아래쪽으로 12가 내려와 있습니다. 옵셋 아래로 10이 내려와서 챔퍼 2로 되어 있습니다. CHA D 거리값 설정 2로 갑니다. 첫 번째 값 2, 두 번째 값 역시 2. 모서리를 클릭. 정정하겠습니다. 챔퍼 값이 2가 아니라 교재를 보시면 5로 나와 있습니다. 챔퍼 값을 5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려놓을 때 좀 실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5로 작업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CHA D5. 네, 그리고 모서리를 트림으로 편집합니다. 그 다음 좌측 부분에 원을 그리겠습니다. 서클의 크기는 큰 거는 14, 필렛 처리가 가능하고요. 안쪽은 8입니다. 중심은 동일하고 필렛으로 R14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F엔터 R14 서클 동일한 중심이므로 R값 8. 그 다음 아래쪽 부분을 작업하겠습니다. 옵셋 위로 40의 반만큼 올라갑니다. 옵셋 20만큼 올려놓고 각도선을 보니까 40도 되어 있습니다. X라인 앵글 A R값 참조 옵션을 적용하겠습니다. 레퍼런스 참조 R 입력하시거나 옵션을 클릭해서
참조하고자 하는 선분을 클릭합니다. 이 선분은 여기서부터 각을 입력하겠다라는 거죠. 선택을 하면 선택한 선분에서 입력할 각도 확인하셨듯이 세로선에서 40도죠. 시계 반대 방향이므로 플러스 40. 위치를 먼저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20을 먼저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요 X라인을 여기다 그릴 수가 있겠네요. 옵셋 안쪽으로 20만큼 넣어놓고 X라인 앵글 R 세로선 뭐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고 40도 이 자리에다가 X라인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둥근 부분 뭐 필렛이나 TTR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본 도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재를 보시면 R값 20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필렛 R 20을 입력을 하고 모서리를 편집합니다. 다음 안쪽에 삼각형 형태로 날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거리 위쪽 원까지는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까지의 거리는 가로선에서 80, 중심에서 왼쪽으로 20만큼 또 옵셋을 해야 되고요. 옵셋 20, 중심에서부터 좌측 다시 옵셋 40, 80의 반, 요 값의 반만큼 위쪽으로 옵셋을 합니다. 원의 중심까지는 30으로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세로선을 옵셋 30 한 번 더 중심에서부터 좌측으로 원을 그리겠습니다. 서클 작은 거는 R6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큰 거는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클 6, 큰 거는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의 꼭지점과 원의 접점 통과하는 점을 선으로 잇겠습니다. 라인 L엔터 하시고 클릭 Shift 클릭 접점 아래쪽은 뭐 이따 이후에 대칭 복사를 처리하면 되므로 트림으로 안쪽 부분을 정리합니다. 다음 이 부분 작업하면 되겠죠. 옵셋 위로 40의 반 20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요 선분을 거리값은 뭐 10으로 표시가 됩니다. 10 모두 다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총 40이고 40이 여기서 요만큼이고 10으로 되어 있네요. 옵셋 10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챔퍼 하겠습니다. 챔퍼 값은 6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챔퍼는 여기는 3으로 되어 있지만 교재에 두면은 6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CHA D 거리값 6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6, 두 번째 거리값도 6으로 합니다. 모서리를 클릭, 클릭. 반대편도 클릭, 클릭. 중간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내주시고 아래쪽 부분은 뭐 다 잘라내겠습니다. 안쪽에 원 작성하겠습니다. 작은 건 10, 큰 거는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C 엔터 10,
20. 중간 부분의 각도를 확인합니다. 17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 60도 확인이 됩니다. 각도가 표시된 거는 60도, 세로 90도 선분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그리고 참조를 이용해서 17도를 한 번 더 긋겠습니다. X라인, XL 엔터, A 엔터. 각도 입력할 거니까 A를 입력하고 그 이후에 참조 한 번 더 사용합니다. R. 참조선은 세로선, 아무 선분이나 선택을 하시고 각도는 시계 방향이므로 마이너스 60을 입력합니다. 중앙에 하나를 클릭. 다시 X라인, A, 각도 입력, 참조 R. 작성된 60도 선분을 클릭을 해서 클릭, 시계 반대 방향 17을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중심에 클릭. 불필요한 부분을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이렇게 해서 4분의 1 되는 부분을 모두 다 작성했습니다. 이제 대칭 복사 이용하겠습니다. MI 엔터, 미러.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모두 다 선택을 해서 좌우 대칭 먼저 하죠. 클릭, 수직 아래 4분점이나 그 밑에 센터 부분까지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클릭, 엔터. 다시 엔터. 복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모두 다 포함 선택, 걸침 선택을 이용해서 모두 선택하시고 좌측 클릭, 우측 끝부분 클릭, 엔터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복잡한 부분의 도면이었지만 좌우 대칭, 상하 대칭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분만 그려서 미러,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과정은 도면이 3개나 되었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폴리건, 로테이트, 미러를 활용한 실습 과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